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방송은 좀 뜬금없는 내용이라고 느끼실 분이 꽤 계실 듯 합니다. 오늘 방송은 이제 서서히 전 세계의 분쟁이 멈추고 국가들이 서로 화해할 것이란 내용입니다. 그간 제 방송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마치 지구가 곧 멸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 방송에서는 갑작스레 전 세계가 화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상당히 어리둥절하시거나 배신감까지 느끼실 분들도 있을 듯 하시네요. 지금 전 세계는 여전히 신냉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화해는커녕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는 전쟁이 한창이고 미중 간 대립이 여전히 첨예합니다.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고금리와 인플레에 세계 경제는 신음하고 주식시장은 현재 대폭락의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 모두가 지쳐있지요. 그러나 모두가 아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모두가 아는 폭락은 실제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와 폭락은 우리가 완전히 긴장을 풀고 행복감에 빠져 있을 때 벼락같이 도둑같이 들이닥칩니다. 최후의 낙관론자까지 비관론에 빠질 때가 위기의 끝이고 최후의 비관론자까지 낙관론에 빠질 때가 위기의 시작입니다. 말하자면 아직은 본격적인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일시적 데탕트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데탕트라고 함은 우선 국가 간 전쟁과 충돌로 점철된 국제정세가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데탕트는 빠르면 2024년 2분기부터 그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세에서 나타나는 데탕트의 분위기는 곧바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국내 정세와 경제, 심지어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까지 훈풍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두가 한숨 돌리면서 이제는 약간이나마 살만하게 되었다고 느낄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2023년 말 전 세계의 전쟁과 경제 위기의 한가운데에서 제가 왜 조만간 2024년부터 데탕트와 경제 안정화의 다소간 평안한 시기가 오는지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현재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여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도 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은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시장은 백척간도에 놓여 있고 환율 방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는 중국의 희망까지 끊어버렸죠. 혹자는 이미 중국은 죽어 있다고 말하기까지도 하지요.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을 경제적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끊임없이 미국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밀당의 고수인 미국이 중국의 화해 메시지를 넙죽 받아 먹을 리도 없었죠. 중국이 아프다는 신호를 본격적으로 보낼수록 미국은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계속 고조시키며 중국 멸망의 그날까지 몰아붙일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국의 패권 전략 적과의 동침이라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게는 적이 친구만큼 소중합니다. 적이 약해지면 다시 강하게 만들고 적이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려주는 게 미국입니다. 얼마 전 하이닉스 반도체가 화웨이 폰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이 화들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놀라지 마십시오. 수시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고급 기술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한다고 해도 중국은 용케도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든 따라잡죠.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은 중국이 재주가 좋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미국은 중국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크게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으로 약체화가 된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일단 당분간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 엄청난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까지 지원해야 하니 아무리 미국이라도 버겁습니다. 이미 빚으로 버티는 나라가 되어버린 미국이라 결국 돈을 더 찍고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이미 5%를 넘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민간 경제는 잘 버티고 있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이 장기간으로 이어지면 오래 버티기 힘들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 평화체제를 구축하든 제3차 대전을 일으키든 돈이 듭니다. 현재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죠. 참고로 전시 경제의 기본은 낮은 수준에서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전쟁 국채를 발행할 수 없으니 전쟁이 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2024년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우크라이나는 2024년 3월에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전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는 대선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서방에서는 대선을 치르라고 압박하는 듯 합니다. 2024년 1월 13일에는 타이완 총통 선거가 있습니다. 현직 차이 잉원 총통은 3선 제한 규정에 따라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총통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여당인 민진당 후보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높아만 가는 물가와 불필요한 반중 행보로 민생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이 여전히 팽배하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2024년 3월 17일에 대선을 치릅니다. 푸틴이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대선 준비가 전쟁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2024년 11월 5일에 대선을 치릅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주 체제를 거의 굳혀가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역시 민주당 내에서의 이런저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재선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 대결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소폭 앞서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큰 선거가 있으면 돈이 풀립니다. 특히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민생 경제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재집권을 하려면 여당은 어떻게든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국 대선과 관련하여 고려하자면 내년에 바이든은 미국 경제에 어떻게든 훈풍이 불게 만들 겁니다. 참고로 미국 증시에서는 이른바 Presidential Cycle Pattern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사이클 패턴이죠. 전통적으로 Pre-Election Period, 즉 대선 직전 연도,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의 마지막 해에 미국 증시가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반복적인 증시 패턴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뉴스가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시즌에는 대선주 광풍이 불고 심지어는 태국이든 터키든 어디든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대선 테마주가 주목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바이든은 미국 경제에 어떻게 훈풍을 불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인플레와 그에 따른 기준금리와 관련된 대응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금리 인상 중지입니다. 미국 연준은 백악관에 독립된 기관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입김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 수치가 아주 미미하지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조만간 금리 인상 중지 선언을 파월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대폭등을 하겠죠. 그리고 둘째는 중국과의 관계의 개선입니다. 금리를 낮추려면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를 단기에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일단 중국 물건이 다시금 서구 진영에 밀려 들어오면 당연히 물가는 내려갑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위안화 환율 방어를 위해 미국 국채를 팔아대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미국 국채 금리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면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미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라갈 수 있죠. 미국 자산시장의 상승은 미국의 민간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위기를 일론 머스크는 이미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2023년 9월에 난데없이 진즉부터 대만은 중국의 하와이라며 중국에 아부하고 있고 블링컨은 2023년 6월경에 시진핑을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당시 블링컨의 방중을 보면서 변화의 조짐을 느꼈고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을 통해 이제 미중 간의 대립 상황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대탕트에 대한 가장 큰 확신을 주는 것은 역시 트럼프입니다. 바이든이건 트럼프이건 누가 당선되건 대탕트의 분위기는 다가옵니다만 트럼프는 국제정세와 경제를 극적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스스로 모든 문제의 해결사로 자칭하며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특유의 우격다짐과 추진력으로 모든 분쟁을 강제 종료시킬 것입니다. 트럼프는 푸틴에게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푸틴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제 종료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중동의 분쟁도 단칼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수교 협상이 일단 물 건너간 분위기이지만 트럼프는 빈살만의 은인이죠. 그래서 빈살만에게 이스라엘과 수교 협상을 재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전쟁 중지에 압박을 할 겁니다. 트럼프는 과거 수많은 비난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트럼프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트럼프는 연준에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라고 압박을 할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환호를 하겠죠. 포퓰리즘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트럼프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뒷일은 어찌되든 일단 돈이 풀리고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훈풍이 돌면서 일반 대중의 지갑도 조금은 두둑해질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는 바이든을 몰아내려고 원유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돌아오면 다시 석유를 펑펑 뽑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하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의 대탕트와 신냉전 종식으로 국제 분쟁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경제에 대한 대탕트의 영향을 언급했으니 모두의 관심사인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는 중기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아마도 2024년 2분기부터는 증시 상승의 기운을 일반 투자자들도 체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2024년 1분기까지는 여전히 위험한 장세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등의 AI 테마나 빅테크 주식들의 폭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장 11월부터 FOMC가 금리 인상 중지라도 선언하면 바로 증시가 폭등할 기세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은 상당한 조정 장세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4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부터 증시 상승을 전망합니다. 이러한 예상은 당연히 한국 증시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역시도 증시와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예측에 불과하니 개인이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대탕트가 올 것이란 예상은 지금 온 세상이 전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 있고 전 세계 증시가 대폭락의 목전에 있는 듯이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위기는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는 오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좋은 시절이 다시 돌아온 듯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가 되어야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인의 긴장감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시기라서 모두가 한 번쯤은 쉬어가고 싶은 구간이 되었죠. 정치인들은 그때 잠시나마 쉴 시기를 대중에게 마련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대탕트의 흐름은 길어야 3, 4년 정도 유지되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 불과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그레이트 리셋을 향한 흐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세 상승 중에도 눌림목 구간은 항상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이 있다고 대세의 흐름은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돈을 찍어대도 과거 모두가 행복했던 제로금리 시대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세계의 분쟁을 강제 종식시키더라도 이미 강하게 발생한 국가와 민족 상호 간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퇴장하는 순간 한때 억눌렸던 모든 위기 상황들이 더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이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그저 개인적인 막연한 예측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